60세 이후 허리 안 아픈 예초기 고르는 진짜 비밀. 예초기를 고르려다 막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60세가 넘어서부터는 무게나 소음, 기름 넣는 번거로움까지 하나하나 다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매장에 가보면 전기식, 엔진식, 배터리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좋은지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골 생활하시거나 부모님 산소 벌초를 해야 하는 분들은 아무거나 대충 사면 되겠지 하고 샀다가 낭패를 보신 경우가 많습니다. 무게가 너무 무겁다든지 줄이 자꾸 끊어진다든지 시동 거는 게 힘들어서 몇 번 치받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예초기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또 실제 사용하면서 어떤 부분을 꼭 체크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 내 몸에 맞는 예초기 선택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이웃 어르신 중에서도 70대인데도 벌초를 꼬박꼬박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쓰던 엔진식 예초기를 계속 사용했는데 요즘은 너무 무겁고 기름 넣는 게 귀찮아서 매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결국 가볍고 간편한 전기식으로 바꾸고 나서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 하면서 후회하셨죠. 이처럼 연령과 체력, 생활 환경에 따라 적합한 예초기가 다릅니다. 무조건 싼 게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힘센 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차근차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초기는 크게 엔진식과 전기식 배터리 포함으로 나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먼저 엔진식은 힘이 좋습니다. 잔디뿐 아니라 억센 잡초, 키 큰 풀까지 잘 베어냅니다. 산소 벌초를 자주 하거나 넓은 밭을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엔진식이 여전히 최강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죠. 무겁습니다. 기름 휘발유의 행정 오일을 넣어야 하고 시동을 걸 때 줄을 당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동 거는 데만 땀을 흘리게 되죠. 게다가 소음이 크고 배기가스도 신경 쓰입니다. 반면 전기식은 가볍고 조용합니다.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작동하니 시동 걱정이 없습니다. 특히 배터리형은 전원 코드가 필요 없어서 훨씬 편리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잡초가 아주 무성한 곳에서는 답답할 수 있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짧아서 30분 1시간 작업 후에는 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은 명확합니다. 산소 벌초, 큰밭 관리 엔진식, 마당, 집 주변, 소규모 작업 전기식. 예를 들어 제 지인 중 60대 후반 어르신은 마당만 관리하시면 되는데도 엔진식을 고집하셨습니다. 무겁고 힘들어서 매번 아들에게 부탁하다가 결국 전기식으로 바꾸니 혼자서도 거뜬히 쓰고 계십니다. 결론 내 체력과 작업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그에 맞는 타입을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들어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찾는 예초기가 바로 배터리형 전기 예초기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볍고 시동이 간편하고 소음이 적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힘세고 오래가는 기계보다는 내가 쉽게 다룰 수 있는 기계가 더 중요해집니다. 배터리 예초기의 첫 번째 장점은 간편한 시동입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작동하니 엔진식처럼 줄을 힘껏 당겨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팔힘이나 허리가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가벼운 무게입니다. 일반적으로 35kg 정도라서 엔진식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시간 들고 있어도 부담이 덜하죠. 게다가 소음이 적어 주변 이웃들에게도 방해가 덜 되고 매연이 없으니 작업할 때 답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잔디나 얇은 잡초는 잘 잘리지만 억센 풀이나 넓은 밭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용 시간입니다. 보통 배터리 한 개로 3040분 정도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장시간 작업하려면 여분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70대 중반 어르신 한 분은 처음에 배터리 예초기를 무시하셨습니다. 그런 장난감 같은 걸로 어떻게 풀을 베냐 하셨는데 막상 써보시더니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본인 집 마당은 충분히 관리 가능했고 무엇보다 손쉽게 다룰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드셨던 거죠. 대신 산소 벌초갈 때는 여전히 엔진식을 쓰신다고 합니다. 즉, 배터리 예초기는 일상용, 엔진 예초기는 대형 작업용으로 구분해 쓰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초기를 고를 때 본체만큼 중요한 게 바로 날 종류입니다. 크게 예초날 새날과 나일론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확실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먼저 예초날 새날은 힘이 좋습니다. 두껍고 질긴 풀, 심지어 어린 나무 가지까지도 잘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겁고 위험합니다. 돌이 튀거나 실수로 발목을 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죠. 특히 시니어분들이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장시간 사용하면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반면 나일론 줄은 훨씬 안전합니다. 얇은 잡초, 잔디, 마당 정리에는 딱이죠. 줄이 부딪혀도 큰 부상이 생기지 않고 가볍고 다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내구성이 약해서 금방 닳아 없어지고 돌이나 단단한 줄기에 부딪히면 쉽게 끊어집니다. 사용자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보통 집 마당 나일론 줄, 산소 벌초 예초날로 구분해서 씁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 여성분은 마당에서 나일론 줄을 쓰니까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넓은 밭이나 잡초가 억센 산소에서는 나일론 줄이 버티지 못해 결국 예초날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죠. 결국 중요한 건 안전성과 효율성의 균형입니다. 잔디 관리 수준이라면 나일론 줄이 충분하고 본격적인 벌초라면 예초날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엔진식 예초기를 사용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연료 관리입니다. 엔진식은 힘은 좋지만 그만큼 손이 많이 갑니다. 시니어분들이 특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기름 넣기와 보관인데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수명도 짧아지고 시동이 잘 안 걸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엔진식 예초기는 보통 휘발유와 이행정 오일을 섞어 써야 합니다. 비율을 잘못 맞추면 엔진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분들은 반드시 미리 섞어 놓은 혼합유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직접 섞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안전합니다. 또 중요한 게 연료 보관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사두면 안 됩니다. 휘발유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기 때문에 오래된 연료는 엔진 고장의 주범이 됩니다. 실제로 한 70대 어르신은 작년 가을에 남은 기름을 올해 봄에 그대로 썼다가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아 결국 수리비만 나갔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원칙은 단순합니다. 혼합유는 소량만 사두고 12개월 내에 쓰기, 작업 끝난 뒤에는 연료를 남기지 말고 탱크를 비워 보관하기, 보관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서 하기, 보관도 중요합니다. 예초기를 작업 끝나면 반드시 흙과 풀찌꺼기를 털어내고 건조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비나 습기를 맞으면 녹이 슬고 전기식은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연료는 신선하게, 기계는 건조하게가 핵심입니다. 이 기본만 지켜도 예초기 수명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예초기는 한번 사면 몇 년 이상 쓰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작은 관리만으로도 수명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단 정비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날 관리입니다. 예초날은 사용하다 보면 무뎌집니다. 날이 무뎌지면 힘은 더 들고
풀은 제대로 안 잘리고 오히려 사고 위험만 커집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날을 갈아주거나 줄을 교체해 주는 게 필수입니다. 나일론 줄은 소모품이므로 항상 여분을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에어 필터 청소입니다. 엔진식의 경우 풀이나 먼지가 흡입구로 들어가서 필터를 막으면 시동이 잘 안 걸립니다. 솔로 가볍게 털거나 심하면 교체해야 합니다. 60대 이상 분들이 왜 이렇게 시동이 안 걸리나 고민하다가 결국 필터 문제였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볼트와 나사 확인입니다. 진동이 심하다 보니 작업을 몇 번 하다 보면 나사가 풀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 전후에 한 번만 점검해 줘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배터리 관리입니다. 전기식 배터리식은 사용 후 반드시 충전하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터리를 방전된 상태로 두면 수명이 확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기계는 쓰고 나서 깨끗이 닦아주는 게 기본입니다. 풀 찌꺼기를 그냥 두면 녹이 슬고 플라스틱 부분도 금방 상합니다. 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날 필터, 나사, 배터리, 청결 이 5가지만 챙기면 됩니다. 매번 수리 맡길 필요도 없고 몇 년은 거뜬히 쓸 수 있습니다. 예초기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힘이 세냐, 약하냐가 아닙니다. 시니어분들이라면 반드시 체력과 사용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무게입니다. 엔진식 예초기는 보통 710kg에 달합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도 장시간 들고 다니다 보면 허리와 어깨가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전기식이나 배터리식은 35kg 수준이라 훨씬 가볍습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는 무게를 가장 먼저 따져야 합니다. 둘째, 시동 방식입니다. 엔진식은 줄을 당겨야 시동이 걸립니다. 힘이 없거나 어깨가 불편한 분들에게는 큰 부담이죠. 반면 전기식은 버튼 하나로 해결되니 간편합니다. 셋째, 작업 환경입니다. 좁은 마당, 집 주변 잔디 정도라면 전기식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산소 벌초처럼 잡초가 무성하고 하루 종일 풀을 베야 하는 상황이라면 엔진식이 필요합니다. 결국 내가 주로 어디서 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넷째, 유지 비용입니다. 엔진식은 기름값, 오일, 정비비가 들어갑니다. 전기식은 전기세와 배터리 교체 비용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시니어분들 중 고정 수입이 한정적이라면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입니다. 엔진식은 힘은 좋지만 사고 위험도 큽니다. 나일론 줄을 쓰는 전기식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체력이 약하거나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게 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니어 맞춤형 예초기 선택 기준은 가볍고 시동 간편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여기에 작업 환경에 맞는 날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는 실제로 예초기를 사용한 시니어분들의 체험담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이웃이나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택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70대 남성 A씨는 오랫동안 엔진식 예초기를 써왔습니다. 힘도 좋고 풀도 잘 베어 만족했지만 해마다 체력이 약해지면서 점점 무거워진 예초기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벌초 때마다 아들에게 부탁해야 했고 혼자서는 거의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전기식 배터리 모델로 바꾼 뒤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자유를 찾은 기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60대 여성 B씨는 집 마당 관리용으로 전기식만 쓰다가 산소 벌초를 가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나일론 줄로는 잡초가 너무 질겨서 금방 닳아 없어졌고
결국 옆에 계시던 분의 엔진식을 빌려야 했죠. 그 후로는 집에서는 전기식, 벌초 때는 엔진식으로 병행하는 방식을 쓰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 65세 남성 C씨는 엔진식에 시동줄 당기는 게 너무 힘들어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다 자동 시동 기능이 있는 신형 엔진식 모델을 선택했는데 확실히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는 나이 들어도 힘 있는 엔진식이 필요하다면 기술이 보완된 최신 모델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합니다. 이처럼 실제 체험담을 들어보면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각자의 체력, 환경,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답입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예초기를 찾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예초기를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매장에서 이게 제일 잘 나가요 하는 말만 믿고 사면 집에 와서 후회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꼭 참고해야 할 구매 전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게 확인입니다. 실제로 매장에서 직접 들어보셔야 합니다. 판매자가 가볍습니다라고 해도 나에게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최소 5분 정도는 직접 들어보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둘째, 시동 방식입니다. 엔진식이라면 줄 당기는 시동이 힘든지 자동 시동 장치가 달려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식이라면 버튼이 간편한지 배터리 교체가 쉬운지도 체크 포인트입니다. 셋째, 날의 종류입니다. 기본으로 어떤 날이 포함되어 있는지, 나일론 줄과 쇠날을 바꿔 끼울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황에 따라 호환이 안 되면 쓸모가 제한됩니다. 넷째, 소모품 비용입니다. 엔진식은 기름과 오일, 전기식은 배터리 교체 비용이 추가됩니다. 특히 배터리는 23년에 한 번은 갈아야 하므로 교체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AS와 부품 수급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초기도 고장은 납니다. 그런데 브랜드나 모델에 따라 부품이 잘 안 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 지역에서 서비스 센터가 가까운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째, 내 체력에 맞는지입니다. 70세 이상 시니어라면 힘보다는 편리함을 우선으로 두는 게 현명합니다. 내가 혼자서 쓸 수 있는가라는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이 체크리스트만 지켜도 예초기 선택에서 후회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총 10편에 걸쳐 예초기 선택과 사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풀을 베는 기계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나이, 체력, 환경에 따라 적합한 예초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진식은 힘이 좋지만 무겁고 관리가 번거롭다. 전기식 배터리식은 가볍고 간편하지만 힘은 다소 약하다. 나일론 줄은 안전하고 가볍지만 내구성이 약하다. 예초날은 강력하지만 사고 위험과 무게 부담이 크다. 구매 전에는 반드시 무게, 시동 방식, 날 종류, 유지 비용, AS를 체크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예초기입니다. 내 집 마당만 관리할 건지, 산소 벌초까지 해야 하는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쓸 건지, 이 기준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초기를 쓰고 계신가요? 혹시 엔진식과 전기식을 다 경험해 보신 분 계시면 그 차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배터리 예초기를 쓰면서 느낀 장단점이나 이건 꼭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는 꿀팁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예초기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기계는 내 몸에 맞아야 오래 쓸 수 있다. 무겁고 불편한 기계는 결국 쓰지 않게 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예초기를 찾는 순간, 풀베는 일이 훨씬 가벼워지고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